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44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만 19세 중증 장애인 10만원 저축하면 10번지만원 추가 지원한다. 부천시는 관내 만 19세 2003년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오는 8월 12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만 19세 중증 장애인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과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최대 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4개월간 매월 10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만기 해지 시 저축 적립금과 적립금 액수에 해당하는 지원금, 그리고 저축 기간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24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하면 적립금 240만 원 플러스 사인 지원금 240만 원 플러스 사인 골뱅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조건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립역량 강화 지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도 누림통장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지역번호 032-625-2907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부천희망재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사업 개시.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부천희망재단 이사장 정인조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돌보고 있는 돌봄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돌입했다. 부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통합돌봄 대상자 3,459명을 발굴하고 상담해왔다. 이에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민관서비스인 4대 핵심 분야와 다분야 사업을 연계하여 34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한편 광역동과 복지관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돌보는 지역주민들의 돌봄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지원 육성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역주민 돌봄 안전망 확충과 통합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천시와 부천희망재단이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올해 6월에 협의하고 이달부터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부천시 통합돌봄과에서는 10개 광역동과 14개 복지관, 종합사회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16개 기관, 20개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219명이 돌봄 대상자를 돌보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서 16개 기관의 20개 프로그램을 여러 항목, 활동비 지원 여부, 지원금 사용 계획 등으로 분석 평가하여 9개의 기관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9개 기관은 7월부터 부천희망재단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부천희망재단 지원사업비를 받아 돌봄 활동가들의 결속력 배양, 탐방, 체력 증진 활동을 위해 워크숍, 간담회,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비는 총 4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돌보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 활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광역동과 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돌보고 모두가 누리는 부천이 되도록 부천시와 부천희망재단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사업이 더욱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부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에서 발생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전세 월세, 계약 건에 대해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며 대상은 부천시의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중개보수 지원 시점은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이다. 다만 2020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 거래에만 적용되며 2021년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 거래도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플러스 사인, 월세 곱하기 사인 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부동산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 계약 건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부동산과 지역번호 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제1야외 음악당 파크 콘서트 개최. 수원 특례시가 수원시민 누구나 잔디밭에서 즐길 수 있는 파크 콘서트를 열어 한여름 밤 무더위에 지친 시민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한다.
수원시는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수원 제1야외 음악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파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파크 콘서트는 수원시민 누구나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제1야외 음악당 어디든 돗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파크 콘서트는 민선 8기 출범과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해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 일부 특별 공연과 2부 본 공연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특별 공연은 구시리망 합창단이 시작한다.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돼 2015년 수원에서 창단한 구시리망 합창단은 슈퍼스타라는 곡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또 수원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전통예술을 선보이는 청류가 판굿으로 신명을 높인다. 특히 특별 공연 사이에는 앞으로 수원 특례시를 이끌어갈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이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갖는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 1일 계획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던 만큼 취임식에 초청했던 시민들을 다시 초대해 인사를 대신하고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새로운 시정 방향도 간단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본 공연은 수원 출신 개그맨 박휘순의 사회로 교향악과 난타,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먼저 국내 최정상급 교향악단으로 꼽히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최희준 예술감독의 지휘에 맞춰 레퍼터리를 선보인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수원시향의 하모니가 여름밤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또 오리지널 난타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지형의 고품격 연주, 대중가수 빅마마의 화려한 공연 등이 차례로 펼쳐져 시민들이 열대야를 잇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열린 공간에서 개최되는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역량 키운다. 수원시가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 역량 교육을 열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태용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팀 차장, 서민선 수원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팀 팀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평생급여 프로젝트, 연금제도, 올바른 자산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비수급 근로빈곤층,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금액을 비롯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 5물결표 사인 2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운영하겠다며 자립 의지를 강화하고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그림으로 들려주는 아동 권리 이야기. 수원시가 아동 권리 그림 공모전 선정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 속닥속닥 그림으로 들려주는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를 시청 본관 로비에서 7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수원시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지난 3, 4월에 진행한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 입상작 50점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에게 아동권리 아동학대 예방 홍보자료와 입상작과 그림 설명이 수록된 책자를 배부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동권리 그림 공모전에는 작품 465점이 접수됐다. 초등 저연령부 1물결표 사인 3학년은 그리운 내 친구들을 응모한 김수연, 상률초 1학년 학생, 초등 고연령부 4물결표 사인 6학년 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를 응모한 김다인, 숙지초 6학년 학생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동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권리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은 초등 저연령부와 초등 고연령부로 나눠 진행했고 수원시 거주 아동,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2010년 물결표 사인 2015년생이 참여했다. 공모 주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장 신나게 놀았던 순간,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우리 마을 모습, 내가 무섭고 힘들 때 어른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모습 등이었다. 한편 수원시는 7월 26일 오후 2시 20분 본관 로비에서 수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식을 개최한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4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고 올해 5월 30일에는 전국에서 19번째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